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금일 증시가 위아래로 엄청나게 큰 변곡을 또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장의 연속인데요. 간밤에 애플발 악재로 인해서 전기전자주, 즉 최근에 좋았던 섹터가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네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반납을 했는데, 또 반대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하락분의 또 상당 부분을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정말로 힘든 장이었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금일 사실 어제 장에 우리나라만 하락한 부분도 사실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었어요. 사실 중국 시장도 버텼고 일본도 버텼는데 우리만 하락을 한다. 이건 좀 약간 너무나 대외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본 것 같고, 금일 시장도 사실 오전에 강력하게 하락을 하다가 나스닥 선물의 반등,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 10시에 개장을 하면서 또 급격히 시장이 좋아졌습니다. 그 후에 중국 그 대외 쪽 총괄하는 리오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시장이 좋아졌는데요. 거기에 또 한몫을 더한 게 신한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패는 당하지 않겠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이 제약 바이오가 간다 못 간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약 바이오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수급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는 시장 수급이 급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일 매매를 하시면서 장중에 수급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나타날 것 같고요. 어제장 시황에서 이제 이런 OLED 섹터라든지 반도체 섹터를 진입을 할 때 14일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곡이 하루 전에 터져버렸네요. 원래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급이라는 게 어느 한 섹터가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해버리면 그쪽으로 돈이 전부 쏠림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아무래도 금일 이런 애플 악재로 인해서 IT 쪽에 있는 자금이 다시 또 바이오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는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에 의해서 이 수급의 고리가,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의문이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바가 무혐의가 났을 때, 뭐 정지가 났을 때, 고액 가진금을 맞았을 때, 뭐 크게는 세 가지로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무혐의 시 급등을 한다. 예를 들면 삼바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바이오 올 급등 나와요. 바이오 섹터 올 급등 나오고, 이는 기존 섹터가 하락합니다. 이거는 뭐 그때 상황 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수급 논리에 의하다면, 돈의 몰림이 그렇게 간다면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정지를 당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한 달, 두 달 정지가 당했는데, 이걸 시장에서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 시장에서 좋게 본다면 이 삼바로 인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쏠릴 수가 있죠. 악재 해소로. 그리고 만약에 정지가 안 당하고요, 제 생각에 과징금을 많이 맞았을 때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높다고. 그리고
이런 과징금을 막고, 예를 들면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이런 바이오 쪽에 급등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의 상승이 어제를 미리 반영했다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또 상황은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세워놓고 급등을 한다 해서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라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내일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보내줘야 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매매를 하는 게 낫고요. 이따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어요. 워낙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이런 매매자분들도 많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갈게요. 금일 이제 뭐 이런 매동은 큰 의미는 없는데 외인이 이제 매동이 굉장히 심하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선물을 계속 사지만은 제가 야간 선물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야간에서 굉장히 매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오늘 1,000억 매수해 놓고 야간에 또 1,000억을 매도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선물에 대한 언급을 약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금일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면서 개인 수급이 꺾이는 모습이 처음 나왔어요. 이제껏 계속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올라가면서 손절 물량인지 아니면 익절 물량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은 아직도 꾸준히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내일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다시 수급을 체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충 코스닥의 개인만 보더라도 드디어 제약을 팔았네요. 제약이 올라가니까 드디어 팔았어요. 이거는 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좋게 생각을 하고 이건 간단하게 금일 상승 섹터인데 바이오 쪽에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가장 셌던 섹터가 줄기세포 쪽이었고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차트 보면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금일은 그 미국장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장 차트를 한번 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굉장히 큰 자리인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다른 나라가 다 꺾여 버렸다면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미국이 일단은 미국으로 보면은 야간 선물이겠죠. 나스닥 선물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뭐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런 식으로 안 나와도 아래에서 올라가도 돼요. 내일장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이 반등을 해서 이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준다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플발로 크게 떨어졌잖아요. 지금 애플발로 크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일단 애플도 어떻게 보면 전고점 이런 지지하는 라인에서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이게 한 번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워낙 대형주고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애플이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주가의 움직임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금일 어떻게 보면 애플과 관련 없는 IT 섹터까지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주가를 한번 유념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밖에 상해가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우리나라도 하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상해 지수는 완만하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주가 지수만 약해요. 약한데 내일 변곡점에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주가 지수 한번 보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피인데 금일 하방을 다 잡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을 잡아줬고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네, 영망치 양봉은 추세의 전환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려줬고 거래량이 없으면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도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실어줬고요. 이거는 신뢰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매물은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거고 날도 거래량 지금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는 실려 있으니까 평균 거래량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래량 어느 정도 실려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20, 거의 21선까지 왔네요. 네, 20일 평균 거래선까지 거의 왔기 때문에 이게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런 5일선에 맞던지 이런 라인에 맞고 여기서 완만하게 위아래 위아래 가다가 한번 크게 안착을 해줘야 돼요. 결국 21선이 내려와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21선에 맞고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급격한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이 폭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상승 하락의 폭이 이미 지금 우리 자리가 여기에서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21선에 맞았을 때 바로 매도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이따가 돌파를 하는지를 체크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 상승은 좀 더 높이 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쌍바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매도보다는 좀 더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턴하는 순간을 보고 매수의 시점으로 이제는 서서히 시장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추세는 아닌데 항상 뭐 이런 자리 이런 라인 하나씩 정해 두시고 내가 매수를 하면 어느 라인까지 끌고 가겠다 정도로 판단을 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신라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신라젠을 네 금일은 보질 않았습니다. 신라젠이 장 초에 좋았다가 하는데 이게 잠정 수급 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수급이 들어오는 게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일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강하게 처음에는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200이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에 있는 제약바이오가 있거든요. 동성제약. 이것도 코스피 안에 있으니까 제약 섹터. 제가 오늘 본 거는 동성제약하고 파미셀을 봤습니다. 파미셀이 굉장히 초반에 강하게 올라갔고 이런 잠정 예를 들면 이건 나중에 봐야겠다. 이 잠정에서 그 매동이 굉장히 좋게 잡혔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유연하게 돌았고 그냥 수급 자체가 그냥 계속 들어오는 게 너무 셌어요. 네, 파미셀이 세서 파미셀을 오후에 이때 이제 1시 정도에 또 그 잠정 그게 나오거든요. 이때 보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사서 모아서 들어갔는데 일단은 이거는 수급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런 식의 차트 중에서 일단 신라젠을 매수를 안 한 이유가 신라젠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신라젠은 일단 전 저점을 붕괴를 시켜서 손절을 했고 근데 예를 들면 바이로메드 전저점을 붕괴를 안 시키고 가니까 이런 종목도 있었다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고요. 인트론 바이오 강력하게 추세 살아가고 있는 네, 제약바이오고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거든요. 인트론 바이오 금일 이제 올라갔던 애들이 좀 강하게 갔던 애들이 이 추세를 안 깨고 갔던 애들이 굉장히 네, 탄력이 좀 있었어요. 파미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뭐 금일 이제 매수가를 손저가 잡고 좀 더 볼 텐데 지금 이 상승 각도가 세진다면 이런 거는 이 전고점을 한번 넘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내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떠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매매했던 종가 베팅했던 로보티즈는 금일 예상 밖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일단은 네 매도를 안 했습니다. 금일 전체 장이 하락을 출발을 해서 소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일단은 보유하고 내일 장을 좀 봐볼 생각이고요. 원래대로 신규 상장주는 보통은 이러지는 않아요. 보통 이러지 않고 예를 들면 신규 상장주 뭐 몇 개를 보시게 되면 최소한 지금 제가 걸린 자리가 여기에 걸렸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린 것 같은데 내일장에 하락하면 저는 바로 로보티즈는 매도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보통은 네 반등을 주고 가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로보티즈를 원래 이 신규 상장 어, 예, 매매 스타일대로 일단은 잡아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 정도 홀딩을 하고 큰 수익이 아니라 뭐 손실이 적은 구간에서 나오든 해서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가 될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이런 저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큰 시세 큰 반등을 줬던 이런 맥점 구간에서 반등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 의한 하락이었다면 금일 저점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라인을 뭐 손절선으로 잡고 좀 더 봐도 네, 나쁘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이거는 금일 추가 매수 조금 더 했어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고 단가를 좀 더 낮춰놨는데 내일 올라오면 팔겠죠. 그냥 이 적산병 보고 5일자에서 슈팅 나오느냐 마느냐 뭐 그 정도까지만 이거는 시장 방어주로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떠버리면 또 이거는 전혀 방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 배당주 성격이 강한 주식이어 가지고 일단은 내일 네 청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OLED 섹터인데 인트론 바이오는 말씀드렸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일 있고 HP 테크놀로지 서울 반도체 수급이 조금 이탈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아래에서 강하게 잡아주는 매수세가 강한 거는 있어요. 이게 다시 여기서 저점을 지켜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요. 21선은 이번에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21선이 돌아서 추세로 가니까 이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거를 네 해서 내일이 잘 올라간다면 이게 오늘 추세대로 봤을 때 매수 적기가 됐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내일 봐야 시장을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고점 한번 테스트는 또 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런 대량의 수급 이탈이 계속 이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 이탈이 나오면은 네, 이때는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죠. 이 어느 한쪽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네, 그 수급 이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섹터도 아직은 추세는 양호합니다. 한 번 정도 슈팅 나와주면 좋겠고 근데 이것도 내일이 변곡이니까 내일은 최대한 매수를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것도 좀 더 보셔야 돼요. 그 신규 매수보다는 항상 추세 하단 라인을 잡고 계속 이 추세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로 가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 이 하단을 받치는 걸 확인하고 이 라인에서 받치는 걸 확인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주봉상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돌리느냐의 문제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실적이 좋아서 좀 다르고 그리고 애플 관련한 주식 잠시 말씀 몇 가지만 드리고 네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LG 이노텍 오늘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오늘자 라인이 변곡이 될지 아닐지는 내일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닌데 자꾸
BH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사실 애플이 큰 회사는 맞아요. 큰 고객사는 맞는데 점점 이런 그 매출처 다각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내년에 그렇게 큰 폭으로 꺾이지는 않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OLED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하락이 과도해요. 이쪽은. BH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오늘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밀어버리더라고요. 엄청나게. BH도 일단은 스몰캡에서 실적으로 보면은 거의 탑급인 친구기 때문에 이것도 하방 놓고 계속 보셔야 되긴 할 종목입니다. BH도. 이 분기 없으면 분명히 돌릴 수 있어요. 애플로 인한 하락이 이미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전부 다 애플발 악재에 응한 것도 있고 전체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악재를 선방영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유보율 좋고, 얘가 배당만 해주면 되게 좋겠네 회사. 일단 BH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게 오늘 애플발 악재만 아니었으면 이거는 17,100원 라인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애플 악재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매매를 바로 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장 여러분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이 분명히 변곡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대응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11월 한 달이 좀 좋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금일장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